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안이 우리 시각 오늘 새벽 상원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넉 달 반 동안 미국을 흔들었던 탄핵 정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서 어제 하루에만 70명이 더 숨지고 확진자도 3,000명 가까이 늘어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국에서만 사망자는 최소 560명, 확진자는 2만 7천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 환자가 3명 더 발생해 모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2명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같은 행사 참석자여서 국내 추가 참석자 여부 확인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태국 여행을 다녀온 모녀인 16번, 18번 환자가 일주일 넘게 머문 병원에서 생긴 접촉자만 270명이 넘습니다. 보건당국은 병원 내 감염을 우려해서 확진 환자와 같은 층을 쓴 환자와 의료진을 모두 격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중랑 성북구 유치원과 초중고교 40여 곳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휴업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5번 확진 환자 동선을 고려해 휴업 명령을 내린 건데 확산 추세를 고려해 양천, 마포구 등 서울 다른 지역도 추가 휴업 명령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 가운데 처음으로 두 번째 환자가 완치 진단을 받고 13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퇴원까지는 3차례 넘는 검사와 전문가 의견 취합 등의 과정이 있었고 항바이러스제 사용 후 크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안이 미 상원에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4개월 넘게 미국을 흔들었던 탄핵 정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막을 내렸고 이제 대선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수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예상대로 부결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 상원은 현지 시간 5일 오후 4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6시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실시해서 권력 남용 혐의를 부결시켰습니다. 무죄 52표, 유죄 48표로 부결이 됐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밋 롬리 상원의원이 유일하게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이탈했습니다. 곧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탄핵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무죄 53표, 유죄 47표로 역시 부결을 시켰습니다. 탄핵안 찬성의 정족수는 전체 100명 가운데 3분의 2인 67명입니다. 탄핵안 표결에 앞서 여당인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부결이 확실시 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24일 민주당의 전격적인 탄핵 절차 개시로 시작된 모든 탄핵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에 이어서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면죄부를 받고 탄핵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넉 달 반 동안 미국을 흔들었던 탄핵 정국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네, 이제 올해 11월 있을 대선 경쟁이 더욱 가열되겠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탄핵 리스크를 털어내고 재선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국정연설에서 위대한 미국의 귀환을 선언하고 경제와 안보, 무역 등 치적을 열거하면서 사실상 선거 유세를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진영은 이제 이번 탄핵 추진으로 민주당이 역풍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대대적 공세를 퍼부으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은 탄핵이 무산됐지만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불씨 살리기를 시도하면서 트럼프 반대 진영 결집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탄핵 추진 과정에서 미국 전체가 두 동강이 나면서 극심한 분열을 보였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도 이런 후유증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는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이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1.8도까지 떨어지면서 하루 만에 다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칼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2보다 5도가량 더 낮으니까요. 옷차림 꼭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부터는 예년균을 회복하면서 강추위가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강원 산간 지역에는 한파 경보가, 그밖에 중부와 전부, 경북 내륙에는 한파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24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철원이 영하 17.5도, 파주는 영하 15.8도, 제천 영하 14.4도, 대전 영하 10.3도 등 전국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 내륙은 맑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수준 보이겠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권을 맴돌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도, 대전과 대구 4도, 광주 5도, 부산은 7도로 예년 수준을 2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은 밤사이 내륙 곳곳에 눈이 조금 오겠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수도 계량기 동파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외출하실 때는 온수를 약하게 틀어놓는 게 좋겠고요. 헌옷등 보온재로 수도관을 감싸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560명으로 늘어나고 확진 환자도 3만 명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에서 어제 하루 동안 사망자는 70명, 확진자는 2,987명으로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처럼 사망자가 70명이 늘어난 건 하루 증가세로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할 신종 코로나 누적 사망자는 560명에 이르고 확진자는 2만 7천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감염 사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인구 이동을 막지 않으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은 박철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 이외에도 27개 지역과 국가에서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세계적 보건 비상 사태는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게브르예수스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중국 내 감염 확진자는 모두 2만 4천여 명을 훌쩍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In the last 24 hours, we had the most cases in a single day since the outbreak started. WHO는 특히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확인된 감염 사례는 모두 240건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31건의 경우는 중국에 간 적도 없는 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대의 감염 전문가 역시도 최근 감염 사례가 중국에 간 적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지역별로 독자적인 감염 체인이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So they have never traveled not to Wuhan and surrounding areas, but not even to mainland China itself. So that is evidence to show they probably got infected by somebody locally. 가브리엘 렁 교수는 이런 점에서 아시아 대도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게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구 이동을 최대한 막아야 하는데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So with a lot of hard work and also a lot of luck, we may be able to get ourselves out of this. But you know, the likelihood is not in our favor.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3개월 동안 6억 7,500만 달러, 약 8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게브르예수스 사무총장은 자체 긴급 기금에서 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7억 원을 풀어 마스크와 장갑 등을 감염 발생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생후 30시간 된 신생아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우한 아동병원은 어제 신생아 2명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감염병 전문가는 이번 사례는 신종 코로나가 산모와 신생아 간 수직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미국민들을 태운 전세기가 캘리포니아주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대에 350명을 나눠서 태웠는데 2주간 격리된 채 검진을 받을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 전세기가 공군기지 활주로를 향해 서서히 내려옵니다. 항공사 마크 등 아무 표시가 없는 흰색 항공기로 활주로에 안착합니다. 이어 항공기는 버스가 미리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이동해 멈춥니다. 이번에 우한에서 출발한 미국인들은 350명, 두 대의 전세기가 동원됐습니다. 흰색의 전세기가 내린 곳은 캘리포니아 남부 미라마르 해병대 기지. 앞서 두 대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트래비스 공군 기지에 내린 뒤 한 대는 남고 나머지 한 대는 재급유 뒤 이동했습니다. 지난번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2주 동안 격리된 채 감염 여부를 검진받게 됩니다. These passengers will be issued quarantine orders upon arrival at their designated location. This legal order is intended to protect the travelers, their families, and their communities.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1차로 우한에서 미국민 195명을 캘리포니아 남부 마치 공군기지로 대피시켰습니다. 애초 72시간에서 2주간으로 격리 기간을 늘리고 감염 여부를 지켜봤습니다.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추가로 중국 내 자국민 대피를 위해 전세기를 운영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또 최근 중국 베이징을 다녀온 위스콘신주의 성인이 확진자로 확인돼 미국에서는 감염자가 12명에 이르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이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4명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국내 확진 환자가 23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네, 이들이 어떤 경로로 감염된 건지 등은 아직까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4명이 추가됐고요. 이로써 국내는 총 24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여파로 미국 각지의 차이나타운에선 이맘때 열리던 신년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신년 행사는 올해도 열리는데요.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는 중국인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적이라고 미국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와 마찬가지로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도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질병 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국인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적이라고 호소했습니다. The virus is the enemy, not the Chinese. So we will do whatever we can and to control this disease from spreading. 미국에 사는 중국 교민 2세와 유학생들은 요즘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걱정이 많습니다. Yeah, I think everybody knows about the disease or the virus by now, but I think probably Chinese natives have the most, they show the most concern. 미국 사회가 술렁이며 해마다 1, 2월에 열리던 뉴욕, 애리조나, 메릴랜드 등 차이나타운의 신년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만큼은 다릅니다. 신년 행사를 정월 보름에 맞춰 성대히 열기로 했습니다. It's such a giant celebration. People come from all over the West Coast to visit us, in San Francisco for this event. So it means a lot to a lot of people. And I don't think anyone's gonna cancel it. 중국발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찬반이 엇갈리지만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은 오랜 전통을 잇기 위해 몸과 마음이 분주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대로 오늘 4명이 추가되면서 국내 확진 환자는 23명으로 늘었는데요. 어제는 신종 코로나 환자 3명이 추가됐었죠. 이가 추가 확진자 가운데 2명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같은 컨퍼런스 참석자입니다. 이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추가 확진자 3명 가운데 2명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같은 컨퍼런스 참석자입니다. 이 중 한 사람, 17번 환자는 38살 한국인 남성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컨퍼런스 참석차 싱가포르에 머물렀습니다. 지난달 26일 의심 증상이 나타나 한양대 구리병원 응급실에 갔지만 단순 발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지역인 싱가포르 방문 이력만 있어 감염 검진 대상이 아니었던 탓입니다. 같은 컨퍼런스 참석자인 말레이시아인 확진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지난 3일에서야 감염 가능성을 감지했습니다. 다음 날 한양대 구리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양성 판정을 받기까지 지역사회에 무방비로 노출된 기간만 무려 10일에 달합니다. 36살 한국인 남성인 19번 환자도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17번 환자보다 하루 일찍 귀국해 일상생활을 해왔습니다. 17번 환자처럼 말레이시아인 확진자 통보를 받고서야 자가격리에 들어가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이외의 그런 최근에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서 유입된 환자들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의심해서 검사를 할 건가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좀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21살 여성인 18번 환자는 태국 여행을 하고 온 16번 확진자의 딸입니다. 함께 여행을 갔던 만큼 태국에서 감염됐거나 귀국 이후 입원한 병원에서 어머니인 16번 환자에게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진 환자 접촉자 수가 900여 명에서 더 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참석한 국내 입국자가 더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시급해졌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국내 확진자 가운데 16번, 18번 환자는 태국 여행을 함께 다녀온 모녀인데요. 일주일 넘게 머문 병원에서 접촉자만 270명이 넘습니다. 보건당국은 병원 내 감염을 우려해 확진 환자와 병원 같은 층에 있었던 환자와 의료진을 모두 격리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16번 환자와 18번 환자가 함께 머물렀던 광주 21세기 병원. 출입문은 밧줄로 묶였고 문 사이에는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불안한 듯 창밖을 내다보고 방역요원은 뒷문으로 방역용품을 나릅니다. 18번 환자는 이 병원에서 인대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어머니인 16번 환자는 간호를 위해 함께 머물렀습니다. 모녀가 병원 3층에서 일주일 넘게 지내는 사이 접촉한 사람은 모두 272명. 같은 3층에 머물며 접촉이 많았던 환자는 모두 다른 층 1인실로 배치됐습니다. 또 다른 층에 머문 환자는 증상에 따라 자가격리나 광주 소방학교 1인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직원도 감염 위험이 많은 사람은 모두 자가격리해 특이 증상이 있는지 관찰 중입니다. 가장 안전한 거는 1인실 격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하고 입원 치료의 필요성 같은 걸 따져서 자가격리 내지는 병원 격리를 분류를 해서 격리를 계속 하겠다는 거지 코트 격리보다 낮은 수준의 격리를 하는 건 아니고 16번 환자는 딸 병실에서 주로 생활했지만 폐렴 치료를 하려고 병원 다른 층을 여러 차례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적극적인 격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강조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16번째 환자가 접촉한 사람은 21세기 병원 내 272명을 포함해 모두 30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동경로 조사 결과 이 환자가 격리돼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대병원에서 접촉한 사람이 19명, 가족과 친지 등 다른 접촉자가 15명 있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이동한 지역인 서울 중랑구와 성북구에 유치원과 초중고 42곳이 오늘부터 13일까지 휴업에 들어갑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특정 지역인 서울 중랑구와 성북구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예방 차원에서 휴업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내 두 번째 확진 환자는 완치 진단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국내 확진자 가운데 첫 사례인데요. 확진 13일 만에 3차례가 넘는 검사를 받고 퇴원하게 됐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국내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55살 남성입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가
지난달 22일 상하이를 거쳐 김포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귀국 전부터 몸살 증상으로 감기약을 처방받았는데 입국 당시 능동 감시자로 분류됐고 다음 날부터 인후통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지난 24일 국내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격리병실에 입원했고 의료진도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방호복 차림으로 진료했습니다. 폐렴 증상이 나타난 뒤 에이즈 치료제를 포함한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됐고 상태는 빠르게 호전됐습니다. 몸에 바이러스가 남아있는지 알아본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건 지난달 31일부터. 의료진은 퇴원 시기를 놓고 고심했습니다. 국내 확진자의 첫 퇴원인 만큼 퇴원 결정에 보수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세 차례 넘는 검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고 보건당국은 확진 판정 13일 만에 퇴원을 결정했습니다. 인후통, 기침 등 증상이 호전되고 폐렴 등 X선 소견이 호전되어 2회 이상 시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확인되어 금일 퇴원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확진 판정 13일 만에 바이러스와 격리병상으로부터 자유를 찾은 입원 환자. 앞으로는 합병증 등 추적 관찰을 위한 정기검진만 받게 됩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밤사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4명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재복 기자. 네, 유재복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금 바로 조금 전에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밤사이 확진자가 4명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진된 사람은 모두 23명이 됐고요. 우선 20번째 환자는 41살 여성입니다. 15번째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어저께 밤에 양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20번째 환자는 15번째 환자의 가족입니다. 15번째 환자는 중국 우한을 방문했던 그 사람입니다. 21번째 환자는 59살 여성인데요. 이 환자 역시 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그러니까 6번째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 가운데 확진이 된 건데 이 6번째 환자 역시 3번 환자의 지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3차 감염인 것 같습니다. 3번 지인인 6번 환자의 접촉자가 21번째 59살 여성입니다. 22번째 환자는 46살 남성인데 16번째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16번째 확진자는 태국을 여행 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여행 갔다 온 그 환자인데 어저께 21살 딸이 18번째 환자로 확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2번째 환자 역시 16번째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이거 친척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조선대병원에 격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23번째 환자는 56살 중국 여성입니다. 지난달 23일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했고 오늘 새벽에 양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국가지정격리병상에 입원할 예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 모두 확진 환자가 4명이 늘었습니다. 4명이 늘었고 그래서 국내 발생 환자는 23명이 됐고요. 이 가운데 3명은 확진자의 가족 또는 접촉자, 그러니까 2차, 3차 감염이고요. 마지막 23번째 확자는 중국 여성인데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던 그런 환자입니다. 자, 자세한 상황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재복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것을 막고 국민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에 다녀온 유학생 등은 기숙사에 격리하는 시설도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서 촘촘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선별 진료소와 이동식 엑스레이 차량이 마련된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마친 다음 임시 텐트에서 구청과 보건소에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별진료소를 별도 건물에 두고 엑스레이 촬영 버스도 먼저 설치해서 동선을 분리한 성동구 보건소를 모범 사례로 꼽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는 유학생이나 조선족 동포 등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촘촘한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전부 한 2주 정도는 일단 격리해서 안전한 확인하고 이렇게 다시 돌려보낼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부와 지자체와 대학이 좀 긴밀히 협의해서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국적이 무엇이든 간에 자체적으로 기숙사에 격리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시설이 있으면 다행스러운데. 문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지역사회 감염을 막고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일선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자체와 보건소의 방역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대한 걱정도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으니까 약간 조금 장기적인 그 인력에 대한 수급 체계 또는 보완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걱정이에요. 청와대는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응하는 지원팀을 경제수석을 중심으로 가동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기적으로는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우선 현재 상황을 잘 수습하는 데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예비비 3조 4천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당정청은 우선 가용한 예비비를 총동원해 바이러스 대응에 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목적 예비비 2조 원, 일반 예비비 1조 4천 원에서 1조 4천억 원이 있기 때문에 총 가용 가능한 예비비 3조 4천억 원을 필요한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비비 사용은 긴급 방역과 검역뿐 아니라 이번 사태로 영향을 받는 관련 업종을 지원하는 데 집중됩니다. 피해 기업 대상에 최대 1년 동안 국세 납기를 연장해주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당분간 그 세무조사 같은 걸 좀 유예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경제부처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이제 바라겠습니다. 최근 마스크 대란으로 불릴 만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위생용품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는 합동 단속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현재 중국 후베이성에 한정된 입국 제한 조치 확대 여부와 관련해선 주변 지역을 면밀히 살펴본 뒤 판단하겠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대책과 별개로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 생산과 유통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도 지장을 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부지불식간에 이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검역법 개정안 등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증은 얼마나 최소화하는지가 오는 4월 총선에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악재로 작용할까 당정청은 총력 저지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 원어치를 초과해서 국외로 반출할 때는 간이 수출 절차 대신 정식 수출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국외 대량 반출을 반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출 심사 때 매점 매석이 의심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 온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입국 절차 시행 둘째 날에도 입국이 거부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인천공항에서 운영되는 전용 입국장 내부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검역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엔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발 여객기에서 내린 탑승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전용 검역소로 들어옵니다. 목에는 중국에서 왔다는 인식표를 걸었습니다. 여권을 모아둔 인솔자는 출신 지역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후베이성 갔다 온. 그거 없어요. 체온 측정 등을 통과한 입국자들은 유선 전화 수십 대가 설치된 곳에서 특별 검역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후베이성 체류 여부와 국내 거주지 주소, 연락처 등을 꼼꼼히 적어야 합니다. 전화번호.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네. 신고서를 받은 검역소 직원은 제출한 연락처로 일일이 전화를 걸어 통화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한국 국적의 승객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내분 핸드폰이세요? 아내분 그거는 010? 한 중국인은 한국에 있다는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한동안 애를 태웠습니다. 저희가 전화는 한 번이 돼야 돼가지고. 예. 혹시 더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인가요? 예, 그 인천공항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예, 그 이 친구 되시나요? 우리 슝이요, 슝. 예, 그 형분 되시나요? 그 본인 확인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절차를 마친 입국자들은 걸고 있던 인식표와 검역 확인증을 교환한 뒤 입국 심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한인들 단톡방에서 이렇게 그 지역 주민들이 몇 명 걸렸다, 감염자는 몇 명이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는 걱정이 많이 돼서 막상 오는 길도 와서 보니까 불안감보다는 마음의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별 입국 절차가 시행된 둘째 날 인천공항에서는 9천여 명이 한층 까다로워진 입국 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 때문에 학교 졸업식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졸업식 특수가 사라지면서 꽃집과 화훼농가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매가 끝난 꽃 공판장. 수많은 꽃이 경매대에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주인을 찾지 못한 것들입니다. 멀쩡한 꽃들이 쌓여 있는 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입니다. 낙찰되지 않는 꽃들이 폐기되고 있는 겁니다. 인근 다른 공판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경매가 시작됐지만 중매인들이 선뜻 나서질 못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졸업식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꽃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장미 가격은 거진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왔고 유찰률은 작년에는 한 5% 선에서 멈췄는데 올해 지금은 한 40%대 육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훼농가도 울상입니다. 2월은 한 해 생산량의 4분의 1을 출하하는 그야말로 대목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내다버리는 꽃이 생길 만큼 상황이 어렵습니다. 출하 농가도 포기하는 농가가 생겨갖고 참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이거 과연 농사를 지어야 하나 그는 심정입니다. 겨우 시장에 나온 꽃들도 폐기 처분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졸업식을 앞둔 학교 앞에 수십 개 다발이 전시됐지만 일부만 팔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학교가 학부모에게 방문 자제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이걸 팔아가지고 겨울 내내 생활을 하는 건데 못 팔면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꽃 산업 종사자들은 생계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로 감염을 막기 위해 임시로 문을 닫는 복지시설도 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와 축제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노인들로 북적일 시간이지만 복지관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하루 평균 1,300명씩 찾던 건물에는 인적이 끊긴 채 적막감만 감돕니다. 12번째와 14번째 확진 환자 부부가 강릉에 다녀간 것이 확인된 뒤 임시 휴관한 겁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 한 곳에 모이는 만큼
집단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 30여 분 복지관을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아쉬워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장애인 복지관 역시 강릉 지역 접촉자들의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급식은 물론 재활 프로그램도 중단됐습니다. 장애인과 가족들은 휴관이 예정보다 더 길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복지관에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전화를 통해서 지금 안부도 계속 묻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서관 입구에서 손소독을 하고 체온도 잽니다. 괜찮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아예 출입할 수 없습니다. 휴관하지 않는 대신 방역을 한층 강화한 겁니다. 이용자가 3분의 1 정도 감소한 상태고요. 그래도 모를 감염에 예방하기 위해서 입구에서부터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축제와 행사도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강원 삼척과 경북 청도 등 전국 곳곳에서 정월 대보름제를 줄줄이 취소했고 충남 논산은 딸기 축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중국인이 많이 모이는 지역의 전통시장 일대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과 동대문구 경동시장, 광진구 조양시장의 외국 식료품업소 81곳과 주변 음식점 721곳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박쥐나 너구리 등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 여부와 조리실 위생 상태 등을 살펴봤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법무부가 비공개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은 공소장 전문을 공개해온 게 잘못된 관행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밝힌 다음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작심 발언에 나섰습니다. 국회를 통한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공소 사실이 언론을 통해 왜곡돼선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 공소장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서는 유출 경위를 파악하겠다면서 경고의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의논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출됐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일 같고요. 지난 15년간 전례가 없었던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이유로 내세운 피의사실 공표는 기소 이전에만 처벌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어 기소 이후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과는 상관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지난해 새롭게 제정된 훈령을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상위법인 국회법 등을 위반한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훈령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법이랄지 국회의 증언감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자료를 국회에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이 있는데 훈령에 의해서 그 법을 위반한 게 되는 거예요.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법무부가 개인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공소장에는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 청와대가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가오는 4월 총선까지 공소장에 담긴 내용을 숨기기 위해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비공개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야당은 검찰에 직접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등 공소장을 공개하라고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 법무부가 청와대와 여권 예비 후보들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면서 선거 개입 의혹 파장은 오히려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보수 통합을 위해 구성된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오늘 통합신당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엽니다. 준비위는 박형준 혁통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과 전진당, 창당 예정인 국민의 소리당 등에서 각각 1명씩 모두 5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꾸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검증 소위원회를 열어서 정봉주 전 의원을 포함한 예비 후보들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민주당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심사 대상은 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천을 신청한 정 전 의원 등 예비 후보 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검증위의 의견이 있는 만큼 시대적 상식과 국민 눈높이를 중요하게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황교안 대표와 종로 맞대결이 불발될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해 할 일이 바빠 깊은 관심을 갖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선거운동 기간이 굉장히 짧아 종로 공부를 서둘러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급한 일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벅차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주문으로 설립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삼성 주요 계열사 7곳의 대외 후원금과 내부 거래, 합병 등을 엄격히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부 독립기구를 표방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이 삼성 서초 사옥으로 들어섭니다. 지난달 7명으로 인적 구성을 마친 뒤 거의 한 달 만에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린 겁니다.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준법 경영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제 역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기본 활동 규정과 권한 등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삼성그룹의 주요 7개 계열사의 대외 후원금과 내부 거래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 여부를 판단해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조사와 시정 조치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특히 최고 경영진의 위법 행위를 발견했을 땐 직접 조사를 벌여 시정을 권고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으로 그룹 전체가 홍역을 치른 과거 논란을 의식한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김지영 위원장은 앞으로 준법감시위원회에서 다룰 대상을 정하는데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보여주기식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말로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그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틀부터 바꾸는 어떤 근본적인 노력, 그리고 기존의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등의 역할들이 제대로 제고돼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번 달 안에 전문위원을 구성해 삼성의 준법 경영 의지를 직접 평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위원회가 제대로 삼성 내부를 감시하고 실효성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자, 정부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응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재부, 식약처,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서는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 업체가 일정 물량 이상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공영 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공공 비축분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 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 100개 원칙하에 엄정히 처벌해 주시고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증 상태에서도 전염력이 높고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유입 차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공공의료 체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지역 의료 자원 전체가
가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학조사관 확충도 시급합니다. 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에 전방위적인 방역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제부터 진단키트 양산이 시작됐고 내일부터는 민간병원에서도 조기에 환자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민간의료기관은 환자가 만약에 발생하면 병원을 폐쇄한다든지 또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이 정부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지원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민간 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보신 대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이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정 총리 일단 매주 회의를 개최해서 실무적인 상황을 점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스크 판매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 처벌 의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자, 회의에서 논의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만던 마스크가 다 어디로 갔죠? Three, two, one.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에 대한 매점 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되었으며 국가가 위기 상황인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건 뜻있는 제조 공장, 유통사들이 힘을 합쳐서 가격을 낮춰보자. 저희 거를 보시고 우리도 자체적으로라도 할인 행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뜻을 밝혀오신 분들도 계세요. 네, 뒤늦게 찾아온 한파가 오늘 절정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올겨울 최저기온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24도, 서울 영하 11.8도, 남부지방인 대구도 영하 7.5도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4도가량이 낮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무척 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도에 머물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진 뒤 낮부터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대기도 무척 건조합니다. 동쪽 지방에 이어서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구름 한 점 없이 전국이 맑은 모습입니다. 내려온 조길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5cm, 동해안에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2,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과 대구, 창원 4도, 부산 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밤사이 내륙 곳곳에 눈이 조금 오겠고요. 주말에는 맑은 가운데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대로 국내에서 확진 환자 4명이 추가됐습니다. 3명은 기존 확진자들의 가족이나 지인 같은 접촉자고요. 1명은 중국인 관광객입니다. 네,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환자 상태나 감염 경로, 또 확진자들 동선 등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